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와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액을 추적 관찰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전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6월 3일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저는 주요 경제 지표를 추적 관찰해드리면서 주식과 채권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 경제 지표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지수가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핵심만 간결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부터 보겠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중국의 약 500개 이상의 제조회사 구매 담당자들에게 신규 주문, 출하, 고용, 배송 시간, 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이런 지수입니다. 구매관리자들은 기업의 출하 및 재고, 신규 주문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수는 제조업을 선행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와 글로벌 증시는 연동하여서 움직이고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전 투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림에서 지난 2015년 말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를 보시면 2014년부터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함께 보시면 2015년 말 중국발 부채 위기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해서 하락하면 중국의 제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중국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증시는 더욱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6월 3일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50.2로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가 25% 부과되었기 때문에 향후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31일 발표된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함께 보겠는데요. 중국 통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유사하게 중국의 약 700개 제조업체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뭔가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지표가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으신가요? 이유는 바로 앞서 보여드린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반면 지금 보는 중국 통계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중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업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 반응이 더딥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고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에 따라서 업황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일단 5월 31일 발표된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4로 수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높으면 확장 국면이고 낮으면 수축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5월 중국 제조업을 알 수 있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2이고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4입니다. 근데 단순한 수치보다는 연속적으로 둔화하는지 또는 연속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데요. 현재 수치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다 또는 회복된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25% 고율 관세 부과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조업 지수는 악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설명드릴 때 함께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지수가 바로 우리나라 수출액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액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반도체 등 주요 부품과 원재료가 되는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요. 중국은 이것을 수입하여 재가공 또는 조립을 해서 미국이나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과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였던 이유입니다. 결국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아져야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를 하는데 현재는 미중 무역 합의가 지연되고 고율 관세마저 부과되면서 중국의 제조업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5월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액은 45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마이너스 9.4%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결국은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고 미중 양국의 교역이 다시 증가하고 양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중국의 제조업도 살아나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지수 또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미중 무역 합의의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재이지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통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된 우리나라 수출액과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서 미래 전망까지 했는데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어야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G20 회의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길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